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의 기운과 자식의 운은 영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 생에서 자식 공부를 화두로 가지고 온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생에서 자식으로 인한 공부를 인생의 화두로 가져오는지 오늘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하고 자식이 영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드렸는데 엄마, 아버지, 자, 굉장히 다릅니다. 모든 어떤 우리 집안의 책임을 물을 때도 아버지보다 어머니 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보게 되면 여자라는 기운은 음의 기운이고 남자라는 기운은 양의 기운입니다. 양은 물질의 세계에서 완성하고 성장시키고 뭔가 확산시키는 보이는 것을 담당하는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기운입니다. 자, 그런데 음이라는 어머니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굉장히 섬세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음인 어머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옛날에도 항상 말씀을 하시기를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남자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만큼 음이라는 음기의 여자의 기운은 상당히 집안의 운을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머니의 기운은 자식과 영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여자가 남자와 굉장히 다르게 구분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나의 몸에서 10달을 키워내는 이 작업을 오직 음이라는 여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 또 무슨 말이 들었냐면, 우리가 자궁 속에서는 자식과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자식이 먹기도 하고, 어머니의 정신적인 상황들을 또 탯줄을 통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아이들은 모두 다 세포 속으로 하나하나 저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탯줄이라는 의미가 음식만 주고 뭔가 육체적인 생명만 키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감정이라든지 어머니의 생각 상태라든지 어머니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머니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어머니의 모든 보이지 않는 음적인 세상의 기운들을 이 탯줄을 통해서 뱃속의 아이는 스폰지처럼 모든 세포로 빨아들이고 흡입을 해서 나의 프로그램으로 딱 저장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탯줄은 10달이 지나고 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 탯줄을 끊어내므로써 아이와 엄마는 분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완전한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분리는 끝이 났지만, 자, 이제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 탯줄을 여전히 자식과 어머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아이가 아플 때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더 예민하게 아이를 느낍니다. 자, 아이가 힘들어질 때 뭔가 어머니가 빠르게 그 성견지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이유는 바로 엄마와 자식은 탯줄로 연결된, 자, 육체적인 줄도 있지만 영적인 영줄의 기운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자식에 대한 예민한 모든 것을 어머니는 미리미리 감지를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생에 와서 자식 공부가 화두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공부거리가 있는데, 자, 이 여자분은 이 생에서 자식으로 인한 고통과 자식으로 인한 말 못하는 상처로 인해서 나의 이 인생의 화두는
자식 공부다.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화두를 가지고 온 여성분들은 사주에서 어떤 기운들이 있는 분들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 사주에서 식상이라는 기운이 병이 되어 있는 사주 구조입니다. 식상 과다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식상이 너무나 약해서 병이 들어 있다든지 어찌되었든 이 식상이라는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의 에너지입니다. 이 자식의 에너지, 식상이 굉장히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을 때, 자,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은 이 생에 와서 자식으로 인한 하나의 어떤 화두를 가져가는데,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나의 공부가 초반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중반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말년까지 가져갈 것인가. 자,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엄마의 사주에 식상이 병이 된 사주는 이 어머니는 이 생에서 자식 공부를 화두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에서 어떤 사주 구조가 이 생에서 자식 공부가 화두가 되어 있는지 사주의 모습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의 사주에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2운성이라고 각각의 모든 인연들이 나의 그 기운과 어떤 에너지 상태로 놓여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12운성이라는, 자, 각각의 인연의 그 에너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분의 사주에서 12운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식상이라는 자식의 에너지를 한번 바라보실 때, 이 식상이라는 자식이 나와 어떤 운성의 기운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자식으로 인한 말 못하는 고민을 가져가는 어머니의 이 생의 자식 공부를 하도록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 12운성에서 식상이 사로 들어간다든지 묘로 들어간다든지 절로 들어간다든지 태로 들어간다든지 양으로 들어갈 때 주로 보게 되면 자식으로 인하는 말 못하는 고민을 가슴에 지고 살아가는 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라는 에너지가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에너지 기능이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육질적인 어떤 모양에서 끝이 났지만 정신적인 영역 면에서는 훨씬 더 부각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묘라는 에너지는 이 하나의 일생에서 완전한 육의 삶이 끝나고 땅속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단계고, 자, 절이라는 에너지는, 자, 이런 육의 모든 삶을 접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고, 태라는 에너지는 이제 어머니의 몸속에 작은 정액이 들어감으로써 정자가 하나의 어떤 미세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인 듯 아닌 듯 하나의 조그만 형체를 보이는 이런 상태가 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이라는 이 에너지는, 자, 이 하나의 그 정액이 이제는 크게 자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거의 완벽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의 모습이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상이라는 기운이 12운성에서 어머니의 사주 속에서 사, 묘, 절, 태, 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생에서 나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말 못할 고민을 어머니 내가 가지고 살아갈 어떤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아이와 나는 굉장히 영적인 코드를 맞췄을 때는 너무너무 잘 통하는, 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 인연이 굉장히 짧고 자식과의 어떤 인연관계가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미리 그 아이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에 이렇게 빨리 출가를 시켜서 스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경우에는 육에서의 삶의 자식과 어머니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자, 정신적인 영역 면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기운줄을 연결하는, 자, 마치 스승과 제자의 모습처럼 자식이 스승이 되고 어머니가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처럼
자, 이렇게 사묘 절태양의 기운은 육의 삶에서 자식과의 인연은 우리가 조금 보기 싫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자식이 영적인 어떤 일을 한다든지 영적인 세상에서 어머니가 또는 영적인 공부를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합이 좋은 영적 교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보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어머니 사주에 식상이라는 기운이 사묘 절태양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자식으로 인한 어떠한 고통을 내가 이 생에 가지고 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머니 사주, 여자 사주 중에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강하고 인성의 기운이 강한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가 굉장히 물을 많이 먹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 기운이 너무너무 강할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 복 없는 여자, 남편 복도 없더라.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강하고 인성의 기운이 강한 여자분들의 사주를 보게 되면 이분 또한 이 생에 오실 때 내가 어떠한 화두를, 주제를 가지고 오는데, 자, 이분의 주제는 바로 자식과 남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고통이다, 나의 말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한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에너지가 어머니다 라고 볼 때 이 나무가 인성이라는 수기운을 잔뜩 먹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또 나무가 같은 동질의 에너지인 비견급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크게 자라난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 식상이라는 화기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나무의 기운을 빼줄 때 어머니 운이 좋아질 건데, 자, 화기라는 자식이 있지만은 너무나 큰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보이지만 이것은 전혀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의 기운을 다 빨아먹는, 자식의 기운을 빨아버림으로써 내가 더 크게 성장해버리는, 크게 덩치를 더 키워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가 불을 향해서 목생화를 해서 하나의 큰 불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는 어머니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불이라는 자식의 기운이 오히려 나무를 크게 성장시켜주는 태양빛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자식의 모든 어떤 인생의 운기를 어머니가 다 가져간다.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목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재성이란 토입니다. 이 토 자체도 나무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땅 자체도 나무 하나에 땅 하나 비율로서 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머니의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땅이라는 이 나무도, 땅이라는 이 에너지도 자, 나무의 어떤 그 큰 덩치에 땅이 완전히 폭발이 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도 굉장히 자식 복이나 남편 복에서 굉장히 내가 고통이 따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나무라는 어머니 입장에서 남편이랄 에너지가 도끼라는 관성의 에너지인데, 자, 이렇게 덩치 큰 에너지가 도끼라는 남편이 과연 그 도끼의 역할로 나무의 전지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도끼 자루가 다 날아간다든지 도끼가 박살이 난다든지 아니면 아예 도끼가 녹슬어 버립니다. 도끼 입장에서도 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나의 아내입니다. 자, 이럴 때는 남편이 소가리를 하는 경우죠. 남편의 어떤 한이 쌓여간다, 말 못하는 여자, 말할 수 없는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 저 여자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라도 내가 했다가는 정말 저 여자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남편이라는 이 도끼금이라는 이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강하다든지 인성이 강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온 여자분들의 이 생에서 화두는 주로 자식으로 인한 공부, 그리고 자식으로 인한 공부 플러스 남편으로 인한 공부까지 자, 이렇게 가져오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으로 인한 인생의 화두다, 인생의 공부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자식을 내가 인연을 한다든지
좀 아픈 것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식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운이 풀리지 않아서 뭔가 자식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다든지, 자, 그런 경우. 자, 그리고 자식이 계속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은 제대로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달라고 완전히 부모를 정말 들들들 볶는, 자, 이런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미리 정해서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사주팔자가 정해져 버렸고, 그 사주팔자의 기운 속에서 인연은 미리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전생에 우리의 살아온 흔적을 토대로 그것이 이 생에서도 계속 흘러서 들어오는 하나의 모습이 사주팔자의 운명인데, 자, 이렇게 자식의 어떤 공부를 이 생에서도 또 가져왔다라는 것은 전생에 내가 자식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자식 공부에 마무리를 하라고 나에게 이런 어떤 화두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한번 이 상황을 해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기운, 어머니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자식의 운은 잘 나갈 수도 있고 자식의 운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자, 운뿐만 아니라 자식의 건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기운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에 따라서 자식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어머니들이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산만한 뭐 ADHD 이런 어떤 행동 장애 이런 어떤 병을 또 가진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앓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어떤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했는데 전혀 치유가 되지 않고 낫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발동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럴 때 엄마의 기운이 자식의 그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밝히고 맑히는 기도, 명상,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가 차도가 있고 좋아지고 점점 더 아이가 차분해지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자식이 어렵다라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그 고통의 강도가 큽니다. 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줄은 우리가 영혼이 돼서도 끝까지 가져가는 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의 고통은 어머니의 고통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식을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부터, 어머니 기운부터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치유를 했을 때 이 아이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의 기운과 자식의 운은 영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이 생의 화두를 자식 공부로 가져온 어머니들의 사주구조 3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